반갑습니다. 중2과학 2단원 전기와 자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전류, 전압, 저항과 옴의 법칙 그리고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전하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전기의 성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에 전기가 흐를 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하의 이동과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즉, 전자는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자가 만들어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이유는 전자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부터 전류의 방향을 정해서 써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모습처럼 전기에서는 전지가 전위차를 통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힘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측정합니다. 단위로는 대문자 A, 마리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1리터의 콜라를 작은 단위로 밀리리터 단위로 사용하는 것처럼 암페어보다 작은 전류의 단위로 밀리암페어를 사용합니다.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와 같습니다.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즉, 전류에 가해지는 압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물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전지가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압을 줍니다. 전압의 단위로는 대문자 V, 볼트를 사용합니다. 전류와 전압은 회로에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여 측정합니다. 전류계는 회로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직렬로 얹어서 연결하여 측정합니다. 반면 전압계는 선택한 두 지점의 파워 차이, 전위 차이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압을 재고자 하는 부분에 병렬로 연결하여 두 지점의 차이를 재면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전류계의 모습입니다. 우측에 있는 플러스 단자에는 플러스 회로를, 왼쪽 3개의 마이너스 단자 중 하나에는 마이너스 회로를 연결합니다. 만약 50mA 단자에 연결한 경우에는 위의 눈금 중에 50mA 라인의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A 단자에 연결을 했더니 눈금이 위와 같이 나왔다면 5A 라인의 눈금을 읽어서 3A의 전류값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값으로 연결을 해보고 점차 작은 값으로 줄여나가며 섬세하게 측정해주면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작은 값으로 연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전류계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압계도 같은 원리로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한 쪽의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만약 회로를 15V 단자에 연결한 경우에는 15V 라인의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이 전압계에 측정된 전압값은 10V입니다. 저항은 말 그대로 가로막는 것, 방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구성하는 물체의 원자들은 각기 다양한 구조와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류가 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과 부딪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나 배치에 따라서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부딪혀도 방해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저항의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다릅니다. 저항이 강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고무나 유리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저항의 단위로는 옴을 사용하고 1옴은 1V일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말합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전류를 가로막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약해지게 됩니다. 즉,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이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의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V, I, R로 표현하고 V는 IR, 즉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6V의 전압을 걸었을 때 어떤 니크롬선에 0.3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20옴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체일 때 저항의 크기는 길이가 길수록 증가하고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감소하게 됩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직렬 연결이란 회로에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 병렬 연결은 회로에서 전류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연결 방법을 말합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연결한 저항이 서로 합쳐져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전체 저항의 크기가 증가하므로 전체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 연결되어 있던 전구들의 밝기는 하나만 연결했을 때보다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반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저항을 통과하는 길이 여러 갈래로 늘어난다는 것이므로 방해를 받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전체 저항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전체 저항의 크기가 감소하면 전체 전류의 크기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늘어난 만큼 각 갈래로 전류들이 모두 들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전구들의 밝기는 하나만 연결했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펌프로 끌어올려진 물이 같은 높이에서 여러 갈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전구에 줄 수 있는 파워, 즉 전압을 모두 같게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에서의 전기 배선이나 멀티탭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연결하더라도 모두 220V에 같은 전압을 걸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직렬 연결은 일렬로 모든 저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연결을 끊으면 다른 연결도 모두 끊어지게 됩니다. 이 연결 방법은 한 번의 작동이나 센서로 나머지의 연결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나 화재 경보기 등에 사용이 되며,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결을 끊더라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탭이나 가정용 전기 또는 전등에 사용이 됩니다.